1일차 6화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것은 스레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스마트폰한테 일을 하나 더 시키는 것입니다. 메인 스레드, 그러니까 기존의 오른손만 사용하고 있었다면 놀고 있는 왼손에게 일을 더하라고 말하는 셈이죠. 저는 왼손한테 설정이 완료되었는지를 계속 검사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다이얼로그 맨 아래 버튼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튼을 비활성화 시켜 놓겠습니다. 다이얼로그 XML 파일에서 버튼의 이네이블드 속성을 폴스로 설정하면 됩니다. 스레드 객체는 생성자의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대입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러너블 메소드는 말 그대로 런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레드에서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스마트폰 보고 놀고 있던 맨손으로 런 메소드를 실행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스타트 메소드가 아니라 런 메소드를 직접적으로 호출하게 되면 왼손이 아니라 기존의 오른손으로 일을 하게 되니 주의해주세요. 스레드는 런 메소드가 끝날 때까지만 동작하니 while 문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일하게 합니다. 아쉽지만 종료 조건은 일단 다음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쉬지 않고 일한다면 쥐가 나기 때문에 슬립 메소드를 통해서 오른손을 잠시 쉬게 만들어 줍시다. 인자로 100을 넣었으니 while 문을 한번 반복할 때마다 100ms, 즉 0.1초씩 쉬게 됩니다. 슬립 메소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interrupted exception 예외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담당하는 변수들의 값이 설정되었는지는 if 조건문을 통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때 확인 버튼을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메인 스레드가 아닌 제가 만든 스레드에서는 우위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왼손으로는 직접적으로 뷰의 속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뷰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접근하게 되면 동기화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위에는 메인 스레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이는 메인 스레드 내부에는 루퍼라는 친구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위를 변경하는 방식은 이 루퍼라는 친구에게 우위 좀 변경해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 루퍼라는 친구가 이 메시지를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따로 만든 스레드에는 이 루퍼라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우위를 처리해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이 루퍼한테 뷰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보내는 것입니다. 즉 메인 스레드의 루퍼와 제가 만든 스레드 사이의 통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행히 스레드 사이의 통신을 담당하는 핸들러라는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핸들러에게 보낼 메시지를 생성하고 핸들러에게 보낸 다음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메인 스레드에서 핸들러 객체를 생성하면 그 핸들러는 자동으로 메인 스레드의 루퍼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작업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변경하고 싶은 뷰들을 클래스 내부에 저장하고 클래스 내부에서 이 뷰를 담은 메시지를 자신에게 전송한 다음 다시 클래스 내부에서 이 메시지를 처리하여 우위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우선 지난번과 비슷하게 마이핸들러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안에 마이핸들러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핸들러라는 친구는 유용하게 쓰일 도구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핸들러를 커스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까지 고려해서 애초에 디폴트 핸들러라는 기본 핸들러를 만들고 이를 상속하여 다양한 핸들러를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핸들러 클래스를 상속하는 디폴트 핸들러 클래스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디폴트 핸들러 클래스를 상속하는 클래스들을 하나씩 만들면 됩니다. 일단 지금 우리는 버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핸들러가 필요했으므로 첫 번째 핸들러의 이름은 뷰스테이트 핸들러로 지어줍시다. 일단 기본 핸들러부터 작업해볼까요? 아까 말한 변경하고 싶은 특정 뷰는 디폴트 뷰라고 부르겠습니다. 변경하고 싶은 뷰가 여러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도 사용하겠습니다. 생성자와 세터, 게터를 간단하게 생성해 줍시다. 원래는 핸들러에 생성자의 루퍼를 넣어줘야지만 핸들러를 메인 스레드에서 생성하는 경우에는 핸들러의 기본 생성자를 사용하므로 슈퍼는 생략해도 됩니다. 자식 클래스인 뷰스테이트 핸들러의 생성자도 만들어줍시다. 우선 메시지를 생성하고 보내는 메소드를 먼저 만들어 봅시다. 메시지 객체의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전역 변수가 아닌 지역 변수로 생성해야 합니다. 메시지 객체는 핸들러의 옵테인 메시지 메소드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 클래스 자체가 핸들러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이므로 디스 키워드를 사용해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메시지에는 오브젝트 객체 하나와 정수 여러 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보낼 객체로는 변경을 원하는 뷰를, 보낼 정수로는 활성화 여부를 넣어줍니다. 뷰의 상태를 의미하는 상수들은 인터페이스로 묶어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send to target 메소드를 호출하여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 메소드가 실행되면 메시지 객체를 생성한 핸들러에게 메시지가 보내집니다. 이 클래스에서 메시지 객체를 생성하였으므로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도 바로 이 클래스겠죠? 디폴트 뷰가 아닌 뷰를 바꾸는 경우를 고려하여 오버로딩된 메소드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받은 메시지를 처리하는 메소드를 작성해 봅시다. 핸들러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추상 메소드 핸들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메시지가 핸들러로 보내지면 그 메시지를 인자로 핸들 메시지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메시지의 왓값에 따라 어떤 상태로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set enabled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디폴트 뷰 리스트의 모든 뷰들에 대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메소드도 만들어 봅시다. 편집할 때 보니까 그냥 change state 메소드를 사용하면 훨씬 간결했을 텐데 아쉽네요. 이 메소드를 넣은 이유는 상태를 변경할 버튼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화에서 만들었던 스타트 버튼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다이얼로그의 버튼뿐만 아니라 이 스타트 버튼도 같이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스타트 액티비티 내의 뷰는 세팅 다이얼로그에서는 얻을 수 없으므로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세팅 다이얼로그로 넘어갈 때 이 스타트 버튼을 넘겨줘야 합니다. 물론 이 뷰 스테이트 핸들러에 스타트 버튼을 저장한 상태로 넘겨줘도 되지만 세팅 다이얼로그를 열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핸들러를 생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저는 핸들러를 세팅 다이얼로그 내에서 생성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빌더 클래스를 이용한 보람이 있었군요.
빌더의 세터를 이용해서 스타트 버튼을 받아오도록 합시다. 세팅 다이얼로그의 생성자에도 버튼을 추가해 줍시다. 물론 스타트 액티비티도 수정해 줘야겠죠. 몇몇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중간에 패키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중간에 흐름이 끊길까봐 이렇게 영상 마지막 부분으로 넣습니다. 저는 액티비티와 다이얼로그, 커스텀 클래스들을 각각 분리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패키지를 바꾸게 되면 뷰 바인딩을 위한 임포트를 새로 작성해 줘야 합니다. 뷰 바인딩은 XML 파일 내의 뷰 객체들을 모아놓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임포트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기존의 임포트를 지운 다음 새로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분량도 여기까지네요. 다음 회차가 1일차의 마지막 회차가 될 듯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